1시 30분 상황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장 SOS 저희가 긴급 추가한 코스피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천을 뚫었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 네. 이제는 3천이 우리에게 약간 감옥과도 같은 네. 지표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버거운지 또다시 3천선 내주면서 털썩털썩거리고 있는 코스피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이 잘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국가의 증시가 네, 3개월째 제자리예요. 맞아요. 딱 그 뭐라 그럴까요? 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죽을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뭐 맞아요. 좀비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뭐 미국장은 좀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죠. 네. 미국장은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가 좀 약한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얘기지만 유럽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유럽이 약간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네. 저는 이건 뭐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약간 터키 이슈라든지 이런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조금은 현선물 좀 동반해서 많이 매도가 됐다. 특히 지난주 수요일하고요. 그리고 어저께하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시장 자체가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 좀 쉽진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뭐 121선까지 뭐 2,700포인트가 바로 급진락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아직까지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홍콩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좀 견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2,900포인트 중반을 어떻게 좀 앞으로 지켜질지 여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주식 비중을 높일 때가 아니라 현금 비중을 좀 높여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중국 증시 영향 안 받는 게 없네요라고 또 시청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장해서 오후장이 들어오면은 미선물 흐름을 또 영향이 네. 받죠. 그리고 또 중국 증시 영향 받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쵸. 그와 더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시장의 주도주가 안 보인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째 계속 횡보, 네.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 보니까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주도주가 있다라면 시장은 계속 고공행진해야 되는데 이와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쵸? 그와 다른 네.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번 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치고 나갈지 여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어떤 주도주에 대한 생각으로 주식을 선매수 하시기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현금은 50% 이상은 가지고 있으셔야지 차라리 저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3,100포인트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조정장 이런 횡보장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네. 시장이거든요.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걸 보고 우리는 그때 또 마음 놓고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국민주라고도 한데 참 1위 자리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인텔도 그렇고 막 무언가 2위, 3위 업체들이 투자를 하면서 그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제국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도 뛰어들려고 해요. 네. 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다소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네. 이 충격적인 얘기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는 먹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메모리로만은 안 될 것 같다. 인텔의 칩셋만 가지고는 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더 이상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게 제한이 걸렸다라는 게 지난 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그 전에 계속 오너의 그 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격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희망적인 부분들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시장 우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주요 파트너사들과 사업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만큼 또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이 큰 시장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삼성이 5G가 미국에 이어서 일본의 1위 통신사를 뚫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삼성이 뭔가 또 5G 시장에서 계약을 따내면은 네. 그 밑에 있는 부품 장비주들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항상 5G 관련해서 네. 뭐 삼성전자가 어떤 뭐 계약 소식이 나오면 뭐 관련된 부품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5G 너무 안 갔으니까요. 그렇죠. 5G가 못 갔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다만 뭐 그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도 보면은 반짝 이슈에 끝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당시에는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또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5G 관련해서는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와, 이번에는 좀 가나 싶다가도 또 다시 좀 일정 부분 오르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작년부터 상단 하단이 정해져 있는 약간 가두리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할 만한 투심을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새롭지가 않아서 그런가. 그런 또 부분들도 5G에 있죠. 대한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낙수 효과가 좀 제한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텔의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버티고 있어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처럼 정말 오랜 기간 횡보했는데. 네. 뭐 종합주가 지수나 삼성전자의 주가나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덱스 역할을 하니까요. 네,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8만 원 초반에서의 지금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도 한 9조 원대 스마트폰 판매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9만 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갈 것이냐, 좀 조정을 바꿔갈 것이냐 여부는 시장의 답이 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 혼자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여전히 저는 9만 원대. 네. 다만 지금이 완벽한 바닥이라 말하기에는 조금은 의구심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목표 주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종목 들어가 볼게요. KT인데요. 저희가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좀 안 보이고 있는 동안 KT가 횡보장을 뚫어내고서는 이제 다시 한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3.56% 상승,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나오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에 4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어제 또 눈에 띄었어요. 네. 그 KT가 얼마 전에 그 스튜디오 지니 이 설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에다가 제작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것을 네.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랑 같이 협업도 하면서 이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가 컨텐츠를 상당히 제한된 컨텐츠,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것은 하고 있었지만 뭐 KT가 앞으로 4천억 정도를 한 2,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한 100여 편의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대규모 이런 제작을 하겠다는 업체는 없었어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찌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은 대부분 비슷한 서비스가 나올 것인데 특정 회사에만 특정한 영상이 있다. 네. 그러면 그쪽에 좀 더 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KT가 좀 한번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소정의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앞으로 계속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는지가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IPTV로서 유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게 네. 아니라 제작까지 뛰어들면서 이쪽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단순히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탈통신을 보여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네. 같은데 이런 흐름은 뭐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플러스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통신 3사들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원래 SK가 조금 더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다 말씀드린 다 비슷한
뭐 IP 서비스를 했었고 LG U+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점을 제휴를 맺는 부분들을 강점을 가졌었고 SK 같은 경우 웨이브라는 서비스를 먼저 독자적으로 좀 출범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KT가 다시 한번 스튜디오 진위를 출범을 하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조금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OTT 서비스는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이 높은 수익을 구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주 높은 수익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T 제가 차트를 연봉으로 봤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전 주가를 다 뛰어넘었다면 네. KT는 그냥 본전이 온 것 같아요. 네. 원위치가 됐어요.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봐도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은요? 뭐 KT가 통신주 중에서는 네. 제일 좀 못난 역할을 많이 했었죠. 엄밀히 따지면 2등주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1등주는 SK텔레콤, 3등이 어떻게 보면 LG U+인데 LG U+는 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모멘텀이 작용하면 확 주가가 좀 불이 붙는 부분들. 네. SK는 뭐 실적이랑 모멘텀이 붙으면 불이 붙었는데 KT는 이도저도 아닌 부분들이었는데 물론 이번에 뭐 이것을 단번에 뭐 이겨냈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찌되었든 뭐 5G 관련해 가지고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데이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면은 좀 KT 이번에 어떤 투심 회복 이런 것과 같이 버무려진다라면 일단 3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목표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T 주총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현재 주가는 27,7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골프존인데요. 저희끼리 오늘 그 이야기 했어요. 요즘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예약하기 어렵다는데 왜 우리는 골프존의 주가를 안 봤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증액 구간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한때 이야기하다가 오랜 기간 쉬었고 다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골프존이에요. 실제로 골프 인구 주변에도 좀 많이 늘었거든요.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통계가 딱 잡히는 건 아니라서. 네네. 근데 어떤 통계를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700만이 넘었다 하는 게 있고 네. 또 어떤 통계는 뭐 작년 기준으로 한 600만이 넘었다. 네. 그러니까 뭐 골프채를 한번 잡아보면 골프 쳤다라고 잡는 통계도 있고 네. 뭐 정상적으로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기준 잡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연평균 10% 정도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크린 골프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앞으로 특히 이제 시장 장악력이 골프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은 골프존의 그 매출하고 비교해 보면 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골프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한때 우리가 실내 체육을 할 수 없을 때 네.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체육을 찾다 보니 등산 많이 가시고 골프를 많이 가셨거든요. 네. 골프웨어의 그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골프존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지수가 힘들 때 이 종목의 주가는 전혀 힘들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네. 웃었어요. 그쵸.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실외 골프장 많이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내 스크린 골프 때문에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쉽게 접근하거나 골프를 또 쉽게 배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골프전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은 지금 상승 기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면은 10만 원까지는 그다음 아주 높은 목표가는 아니지만 1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골프존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롯데 관광개발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한동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시 좀 내려왔어요.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고 독일은 봉쇄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하면서 네. 우리가 너무 여행주 축포를 빨리 터뜨렸구나라는 생각 속에 매도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행주의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 뭐 여행주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뭐 독일의 봉쇄 조치라든지 또 미국 증시도 이런 이슈 때문에 좀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뭐 독일이 그 부활절까지 조금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다르게 유럽 대부분 국가가 백신 접종이 상당히 더뎌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를 좀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주,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백신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약간 뭐 유가도 하락을 하고 뭐 여행지도 뭐 동반 하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다음 주 넘어가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은 또 눈덩이처럼 순손실이 불어난 상황인데 네. 이 손실을 나중에 이제 다 개장하고 여행객 수요나 카지노 수요로 네. 메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봐도 괜찮은지 카지노로 실적 만회가 가능할까요? 여행이 재개가 된다면 카지노 어. 충분히 어느 정도 실적 증가 가능하겠죠. 사실 우리 지금 안에서도 국내 안에서도 보복 소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행 갈 수만 있다면 소비를 얼마만큼이나 그렇죠. 하겠습니까? 소비 많이 할 것이고 네. 또 뭐 그만큼 카지노도 많이 이용객이 늘어나겠지만 네. 여행 제가 보기엔 내년까지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것을 본다면 약간 이제 적자는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꼭 적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흑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만 나온다라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면 이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일단 높은 목표가는 못 정하지만 네. 한 2만 원대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아. 한 번 좀 다음 주까지 해서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여행에 대한 기대 속에 이미 신고가 22,150원을 뚫어냈고 그 이후에 다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2만 원만 먼저 보자라면서 2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오늘 시장에서 핫하진 않지만 전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2034 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황실에서 유창희 대표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